현대차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0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요 미리 알고서요 현대차 주가가 최저점이라는 걸 판단해서 매수를 한 이후에요 올라가는 주가를 보면서 수익 매도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이 영상에 있어요. 아마도 현명하신 분들은요 벌써부터 현대차를 매수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을 또 하고요. 그래서 이 현대차, 저는 시작부터 이 말씀 드립니다. 만약 지금 현대차를 매수하고 있다면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걸 만나게 될 겁니다. 해서 이 시간은요 현대차가 왜 올라가게 되는지, 언제부터 올라가게 되는지, 올라간다면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는지를 하나씩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현대차,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영상이 될 거라 말씀드렸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현대차를 이야기할 때는요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현대차가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요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가려고 했던 것을요 계속해서 제동이 걸렸던 건 맞아요. 다만 이게 해소가 되고 나면은 우리 현대차 주가는요 날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동차의 판매량은 호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와중에서요 관세 정책이요 영업이익률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 현대차의 제동을 걸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건 영원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현대차의 주가가 상승하는 걸 막았던 게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요 앞으로 2025년도 하반기부터는요 오히려 이게 현대차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거예요. 뭔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요 현대차가 여기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놓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요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는 15% 관세 적용이 확정이 되었죠. 한국에 부과된 관세는요 여전히 25%이고요. 향후에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요 관세가 15% 수준으로 소급 적용이 되어서요 현대차와 기아는 3분기 관세를 약 6,600억 원 수준까지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관세 부담과 함께요 협상이 종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현재 현대차의 주가를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걸 막아서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가 우리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면 언제 바뀔 거라 보면서 언제 올라갈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요 현재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호조를 그리고 있어요. 2025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놀라울 정도로 호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간 판매량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보신 것처럼요 5,900만 대가 올 상반기에만 누적 판매가 되고 있어요. 연간 판매량을 벌써 훌쩍 뛰어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밀릴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현재 하반기에는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요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 가격 인상을 고려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닛산, 혼다, 스텔란티스 등 이런 자동차 부분에서 영업 적자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현대차만 이 관세에 따른 부담감을 안고 있는 건 아니다. 다만 그 관세 적용률이 다르니까요 현대차가 앞으로 더 부담을 받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관세 부담은 현대차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대차가 조금 더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된다면요, 관세가 해결이 된다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주가 올라가려면 관세 협상이 잘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기업들은 절대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지 않아요. 관세가 만약 타결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수익은 부진할 것이고 기업은 도태되겠죠. 하나 현대차는 지금 놀라울 정도로 현명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대차는 26만원 이상으로 갈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2025년도 3분기의 현대차와 기아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현대차는 우량주입니다. 실적주고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는데요. 관세 부담감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감이 주가를 제한시키고 있고 이게 반전된다면 올라갈 거라 그랬어요. 해서 3분기 시장 점유율을 보는 건데요. 관세 이후에 오히려 뚜렷해지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대다수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뛰어넘어서고 있고요. 해서 현대차는 이미 미국 현지에서요.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해 놓은 기업이다. 근데 여기에서 우린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얼마 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생산 능력을 50만 대까지 확장할 것이다. 어디에 생산 능력을요? 바로 미국에 있는 현대차 그룹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더 늘리겠다라고 결정한 것은요. 관세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즉 현대차의 이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더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요. 계속해서 판매 단가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근데 현대차는 판매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관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고 관세에서 자유로워지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모두 관세 부과를 받고 들어올 때 현대차는 오히려 가격 인상도 하지 않고 관세 부담감도 덜이면서 지금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지금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3분기에 나올 실적 가이던스는 좋지 않을 겁니다. 관세 영향을 이미 받았으니까요. 허나 이건 전부 다 선반영이 되었어요. 모두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요. 현대차의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나면 이런 호재들이 하나씩 반영될 겁니다. 어떤 호재죠? 방금 말씀을 드렸던 미국에서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내용이요. 자, 보시면은 현재 현대차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을 연간 30만 대를 생산하기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20만 대 더 증설하는 계획으로 돌아가면서 50만 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지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어집니다. 소렌토와 EV9 그리고 투싼, 산타페, GV70, 전동화 모델 등 전부 다 지금 어디에서 지어지고 있어요? 미국 현지에서 인기 차종이라 불리는 모든 모델들이요. 맞아요. 미국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관세 정책에 따른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건 단기적인 이슈라고 봐야 되고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 전략에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좋죠. 경쟁사들은 이익률이 점점 낮아질 겁니다. 이익률이 낮아지면 판매 단가는 올릴 겁니다.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요. 허나 현대차는요.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요. 관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캐파 확장 전략까지 투입을 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가 또 하나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 건 로봇 쪽인데요. 실제로 2029년도부터 아틀라스를 3만 대가량 도입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3만 대는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국에 있는 현지 공장에 투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부담스러운 인건비에 따른 이 고정비가 영업이익률을 제한시킬 건데 그걸 타개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되겠죠. 즉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겁니다. 허나 3분기 실적 이후로는 말씀드렸던 생산의 전략과 관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전략과 또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에 따른 모멘텀으로요. 현대차의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걸 볼 겁니다. 그때 분명히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재조명이 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틀어드릴 거거든요. 감히 예언합니다. 3분기 실적 좋지 않아도요. 관세 영향으로 좋지 않아도요. 그때가 최저점이 될 것이고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될 거예요. 해서 저는 현대차를 오늘도 매수하자라고 방송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 정말 어찌 보면 여러분께서 생소한 영상일 수도 있고요. 처음 보는 영상일 수도 있어요. 해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보세요. 제가 영상 초반에 여러분께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만약 지금까지 영상을 봤다면요. 이 영상의 정보가 여러분께 유익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시작에 불과하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셨을 때요. 정말 나에게 너무나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볼게요.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요. 현대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현대차에 대한 뷰 어떤가요? 다른 방송에서 만나지 못했던 꽤나 괜찮은 내용들이죠. 말씀드렸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누르시면요. 더 좋은 분석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대차 더 자세한 내용이 뭘까?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드려볼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현대차가 이런 것 다 하나하나 숨기고 있는데 왜 주가가 못 갈까?
근데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다른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받고 있고 그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될 건데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고 시장의 점유율이 뒤바뀔 변수가 없겠죠. 근데 현대차는 보신 것처럼 관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고 이미 시장의 점유율이 매우 높고 여기에서 판매 단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기존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 확대가 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주가에 왜 반영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관세 정책 영향으로요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가 상향이 예상되는 시점이라 그랬어요. 안 가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판매가가 상향이 된다. 자, 닛산부터 혼다까지 다른 수입차들의 판매가가 올라갈 때부터요 그때부터 현대차가 부과를 받을 겁니다. 그게 본격적인 급등 시기가 될 겁니다.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그때가 됐을 때요. 현대차는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판매가를 올리지 않을 거다. 미국에서 생산한 차를 미국에서 팔 거다. 라고 하는 전략이 들어갈 거예요. 점점 국내에서 우리 한국에서 생산한 자동차 수량이 줄어들고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수량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이익률 역시 점점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다른 경쟁사 대비 더 부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정들,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요. 그때가 됐을 때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게 나와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제가 현대차 지금은 한번 매도합시다 라고 문자도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다면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객관적인 정보로 주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판단들 여러분께 중요하죠. 그 판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께 필요한 건 수익이고 그 수익을 위해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외에도요. 다른 중요한 정보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정확한 건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요. 내가 매수하는 가격이 달라집니다. 또한 이걸 바탕으로요. 주가가 급등을 할 때 매도하는 가격도 달라집니다. 저의 매매 원칙은 이러합니다. 상승할 종목을 찾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상승할 종목을 찾고요. 상승의 근거를 미리 확인해서 저렴하게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걸 볼 때요. 이미 확인해 놓았었던 상승의 근거가 나오면요. 매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남들보다 저렴하게 매수하고 그렇게 해야 남들보다 비싸게 매도할 수 있어요. 다른 투자자들이 온통 매수하려고 달려드는 급등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매도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 영상을 구독하면서요. 7371-7454 여기로 현대차라고 꼭 남겨놓으세요. 현대차라고 남겨놓으면요. 추후에 급등이 나올 때요. 비록 이 영상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기억나지 않으실지라도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매도 타점이 여러분께 수익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정말 이 똑같은 종목이라도요. 같은 가격에 매수를 했더라도요. 매도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달라지는데요. 기왕이면 1,000만원 벌 수 있는 종목이면 1,000만원 벌어야겠죠. 1,000만원 벌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라든지 기분 좋은 식사라든지 내 소중한 지인과 가족과 근사한 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이 돈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안전하게 주식하기 위해서 현대차 같은 우량주,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을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실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현대차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아는 사람은 현대차를 저렴하게 담을 수 있고 그 실적이 이제는 올라가기 힘들다 싶을 때는 남들보다 또 비싸게 매도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여러분께 그래서 중요할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현대차 총정리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요. 제 영상을 구독하면 문자를 남기면 얻을 수 있는 혜택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 핵심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L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이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현대차 핵심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반등 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반등 시기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는 뭐였죠, 여러분? 자, 기억해야 됩니다. 관세 정책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예요. 이때부터 스타트가 나올 것이고, 구체적으로는요, 다른 경쟁사들이요, 판매가를 올릴 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반등의 역할을 해줄 거라 그랬죠? 경쟁사들은 판매가를 올릴 때요, 현대차는 판매가를 올리지 않을 거예요.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판매 대수를 바탕으로요, 다른 경쟁사들보다 판매가가 우위를 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도 이때부터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때 경쟁사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요, 더 주가가 크게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현대차를 볼 때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또 장중에 만나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요, 현대차에 대한 이런 좋은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장기 평선을 따라서 현재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건 현대차가 앞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서가 아니에요. 현대차가 실적을 더 벌어들일 수 있는데요, 관세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럴 때가 오히려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때요? 앞으로 우리 현대차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첫 단추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차가 앞으로 26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는 여러분께 방송으로요,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감히 예랍니다. 현대차는 하반기에 26만원이라고 하는 가격 반드시 뚫어낼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그때가 됐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영상을 틀어드릴 거예요. 당연히 방송보다는 먼저 문자를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현대차는 한 번은 지금 매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니까요. 문자 신청까지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여러분께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오늘 현대차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